모닝체크로 오늘 또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표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뭐 조류충돌,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랜딩 기어가 왜 안 펴졌냐 해서 이를테면 이제 정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참 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지만 다 추정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져서 또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이고 되게 이제 또 중요한 휴가철이기도 한데, 이런 시기에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항공계 또 여행계 이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저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표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일단 12.3 탄핵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항공 여행주들의 일단 주가는 상당히 이미 부진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만 해도 12% 넘게 주가가 떨어졌고,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 주가가 좀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여행사들도 하나투어가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여행사들도 대부분 주가가 이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든가 이런 좀 해외를 나간다든가 또 국내 뭐 여행 어디 간다든가 사실 이게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시장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고 있고, 또 국내 경기도 썩게 좋지 않고 환율이 또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행 수요도 좀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 여행업계 이미 이 펀더멘털리하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터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더욱더 좀 시장이 좀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오늘부터 주가가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돌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속히 수습함으로써 또 이제 유가족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태가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고, 우리 항공계 또 여행계 이 업계도 좀 최대한 빨리 이번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고려를 하시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어떤 제도 개선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합원시장법 개정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의 길이 좀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당 기준일을 상장사들이 정할 때 그전에는 이제 뭐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정했었죠. 근데 이제는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뭐 배당을 뭐 주당 뭐 500원을 하겠다, 1000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배당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언제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일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종목이 언제 얼마에 배당을 하는지를 미리 알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깜깜이 배당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좀 부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커졌고요. 두 번째는 신규 상장을 할 때 그 직전 분기나 반기에 재무 정보를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3호 CB 발행을 할 때 이 납입기일 최소 일주일 전에 이번에 이 얼마 규모의 CB를 어떤 이유로 발행한다라는 걸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 참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악재 중에 하나가 상장사가 이제 CB를 발행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뭐 그날 저녁에 뭐 늑장 공시를 한다든가 또는 그 다음 날 뭐 장 열리기 전에 공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주식을 뭐 샀던 분들, 매수했던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그 유증에 따른 또는 CB 발행에 따른 그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사례가 빈번했죠. 올해 특히 연말에 하반기에 이런 일들이 되게 부지기수로 일어났었고요,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를 이렇게 강화를 해서요. 이런 투자자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회사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서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 부분, 이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공시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 이제 과징금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향 조정해서요. 이 과징금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식으로 공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이 됐다라는 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들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주 쪽도 오늘 모닝체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선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유일하게 업종 중에서 오르고 있는 게 조선주기 때문에 이 조선주를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의 상황이 이제 고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때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는 맞고요. 또 최근에 이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좀 둔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악재라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호재를 가지고 논하면 호재가 이런 악재들을 훨씬 더 누를 정도로 많다라는 점이죠. 미국과 인도의 정부 차원의 우리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문제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산과도 연결이 돼 있죠. 내년부터는 아마 MRO 관련된 미 해군의 MRO 관련된 이런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바이든 정부 때 지금 보류해놨던, 홀딩해놨던 미국의 LNG 관련된 터미널, 이 어떤 공사 시장, 이 어떤 사안들을 다 이제 정상화시키겠다, 다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동안의 카타르라든가 이런 중동 쪽의 이 천연가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서도 LNG 산업의 어떤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LNG 전 수주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LNG 터미널 건설과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조선업체들이 좀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틈을 잘 활용해서 조선주를 담아주는 것도 좀 좋겠다. 여의도에서는 이렇게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